3월 12일 수요일 유영맨의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P 선물 지수는 0.26% 상승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다우도 0.2%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0.3% 상승입니다. 러셀도 0.35% 상승입니다. 10년물 국채도 조금 상승 중인데요. 1.78% 상승한 4.28 정도 수준이고요. 금값은 강보합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0.75% 상승 중입니다. 66.75달러 유지 중이네요. 전반적으로 선물의 흐름은 좋아 보이고요. 오늘 밤 시작할 미 증시는 장 초반에 좋은 스타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발 트럼프가 증시의 악재가 되는 발언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 시작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제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어제 하루는 트럼프와 캐나다가 관세를 추가하고 철회하고 이 이슈로 움직인 하루였고요. 러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락하였습니다. 특징주로는 빅텍 쪽에서 조금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고요. 테슬라, 브로드컴,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이 그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BON 그리드는 현재 극강의 공포에 있죠. 1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은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죠. 파월은 지난주에 스피치에서 발표했듯이 금리를 급하게 낮추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국정 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10년물 국채를 현재 대비해서 약 1% 정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 이유는 미국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36조 달러가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관련 기관의 계산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가 1%만 떨어지면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1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감소를 할 수 있고 무역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무장관,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트럼프 자체도 금리의 인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킨다. 이런 시장의 시선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반해서 파월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를 침체로 보고 있지 않는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아직은 튼튼하고 침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올해 금리는 인하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이 표는 CME 페드워치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듯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국면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올해 어쩌면 3번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4.25에서 4.5죠. 당연히 3월 19일 예정되는 금리 발표는 동결로 나올 것이 96% 확률이고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도 마찬가지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6월 달에는 0.25%가 하락할 거다 라는 기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5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한 번 더,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10월 달에도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고요. 이 전망에 따라서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의 의도대로 금리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죠. 트럼프의 관세를 포함한 의도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의도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둔화가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처음으로 3번 6월, 7월, 10월에 걸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처음으로 데이터로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4.25% 금리가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쯤에 블룸버그에서 2025년도 금리 예측을 하는 이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던 거를 제가 찾아서 갖고 왔는데요. 작년 말에 블룸버그에서는 올해 3%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지점이 미국 대선 시점이고요. 이때 당시 이미 4% 밑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올해 말래는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치였는데 현재 이 예측치는 틀린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의 금리 예측과 현재 나타나는 페드워치의 어떤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가 호재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침체 국면이라면 금리 인하는 악재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배경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데이터에서 보고 연준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현재는 침체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국면이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침체보다는 약간의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고요. 그 유동성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침체이냐 아니냐인데요. 어차피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고요.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면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은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투라고 표현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다들 들으셨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관세도 없어지고 세금도 낮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니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발언이었죠.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성공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의 맞설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존중을 보여라.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국의 3개 주에 공급하는 전기의 25%의 수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기를 아예 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죠. 당연히 트럼프는 엄청 열이 받았을 겁니다. 트럼프는 즉시 현재의 25% 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서 총 50%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적용하겠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쯤 되니 사태는 매우 심각해졌죠. 하지만 뒤로는 협상의 손길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루트니 미 상무장관하고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하고 긴급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대화 이후에 온타리오 주지사는 긴급하게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에 25% 수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협박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얼추 달래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복잡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 발표가 있은 이후 트럼프는 즉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부과하려고 하던 25% 관세는 철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긴박했던 하루에 미국 캐나다 관세 전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캐나다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였죠. 이 사건의 기승전결에 따라서 시장도 정확히 같이 움직였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관세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졸트 잡 오프닝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장의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실업 관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긴장감 있게 기다렸는데 다행히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전번기에 7.5 밀리언이었고요. 포캐스트도 7.5 밀리언이었는데 실제가 7.74 밀리언으로 큰 폭으로 신규 잡 오프닝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소매입 쪽에서 약 14만 3천이 늘었고 금융, 보험 쪽에서 7만 7천, 의료, 사회복지 쪽에서 5만 8천, 전문, 비즈니스 쪽에서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2만 2천 해서 결과치를 놓고 보면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됐다라는 것이죠. 이 데이터만 놓고 봤어도 신규 고용지수가 잘 나왔죠.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빠져든 국면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또한 직장 중단이죠. 이 데이터도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예상치보다 살짝 높긴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졸트에서 발간하는 이 데이터 중에서 시장에서는 잡 퀴트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잡 오프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와서 경기가 침체돼서 회사에서 사람을 많이 자르지는 않는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저께 졸트 지수는 시장에 안정을 주는 좋은 데이터였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묻혀서 평소 같았으면은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텐데 관세 때문에 좀 묻혀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